가지 모두 토론회의 일종이고요. 다른 포맷으로 진행되는 게 유일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하게 우리가 디베이트라고 칭하는 건 Asian Parliamentary, AP, 아니면 British Parliamentary, BP의 형식을 한 의회식 토론을 의미하는 반면에 MUN은 이름 그대로 이제 모의 유엔 회의의 형식을 빌려서 토론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또 디베이트의 경우에는 찬반이 정해진 안건을 가지고 두 편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하는 반면에 모의 유엔의 경우에는 각 나라의 입장을 대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교환된다는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차이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디베이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의견 대립이 많아서 논리적인 구성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더 되고 팀으로 토론하기 때문에 팀워크도 같이 기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의 유엔의 경우에는 국제 정세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고 개인전인 만큼 대회에서 다른 델레겟들과의 교류가 많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제가 지원을 했을 때는 각 학교별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국가대표 선발 커미티에서 이제 처음에는 24명 그리고 모의 토론 시험을 거쳐서 12명으로 줄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12명을 국가대표 풀이라고 칭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약 1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토론 연습 및 평가를 계속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 과정과 또 최종 토론 면접을 거쳐서 5명이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이 되고요. 국가대표로 선정이 돼도 바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내 대회나 해외 대회 등 대회들에 많이 같이 나가서 팀워크를 맞춰보면서 국가대표 대회까지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대회의 경우에는 규모가 더 크다는 차이가 좀 있고요. 대회 또 진행 과정에서 순수하게 이제 토론이라는 본질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입시를 위해서 이제 하나의 스펙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분위기적인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진행 방식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NSDA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토론 대회라기보다는 큰 스피치 행사기 때문에 다른 디베이트 형식도 같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또 조기 탈락한 사람들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가 콘텐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목고나 국제고 소속의 학생들이라면 토론 동아리를 통해서 토론을 접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자연스럽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학교에 이제 동아리가 없는 경우에는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이제 많이 찾아보는 게 아무래도 좋은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스피치를 이제 녹음하거나 또 녹화하고 돌려보면서 이제 장단점을 좀 꾸준하게 찾아보고 또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실력이 굉장히 또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이어폰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걸어 다니거나 또 지하철을 탈 때 혼자서 이제 주제를 정해서 준비하지 않고 바로 8분간 스피치를 하는 연습을 자주 반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3개에서 4개 정도의 주제를 이제 커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지고 또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와도 비슷한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대회에서 본선 진출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보다 패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장 첫 대회부터 좀 완벽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대회를 좀 자주 나가고 또 연습하고 또 보는 과정을 거쳐서 실력을 쌓는 방법이 아무래도 유일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토론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실력 차이가 또 극명하게 날 경우에는 되게 객관적으로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심사평이 있거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최대한 기울을 기울이고 또 열린 자세로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아예 우리가 졌다고 할래야 할 수 없게 그만큼 잘해야겠다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들이 결국엔 또 결승에 진출하고 또 우승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본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판이랑 패배를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내가 영어를 잘한다라거나 뭐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패배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발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낸 토론자들이나 그런 좋은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들을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공격적으로 쏘아붙이는 스타일의 사람도 있고 좀 소극적이지만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얘기를 해서
반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존심을 세우면서 뭐 내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격은 아무래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철학 올림피아드라는 대회는 한국철학협회에서 진행하는 에세이 기반의 철학 대회고요. 주어진 3개에서 4개 정도의 지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형식과 분량의 제한 없이 에세이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세이 중간중간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파나 그림 같은 것도 그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회 준비를 위해서 철학자들의 막 이름을 외우거나 막 사상을 정리해서 암기하고 이런 방식을 많이 택하는데, 오히려 제 경우는 이제 다른 철학자나 책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과 분석만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심사위원이신 교수님들은 이제 학생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생각의 흐름이랑 과정을 그대로 이제 쓰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말했듯이 이제 패배나 비판에 대한 수용력이 되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그런 끈기, 계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이제 토론이라는 활동의 재미를 느끼기 전에 좀 안타깝게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입시를 위해서 잠깐 해봤다가 근데 내가 이걸로 상을 타고 대학을 가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회 한두 개를 나가보고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포기하는 거는 좀 근시안적이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제 사실 상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논리력, 사고력, 그리고 또 언어 구사력을 늘리기 위한 그런 뭐랄까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이 이제 토론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들에서도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좋은 내신 성적이랑 뭐 좋은 입시 결과 이런 걸 내는 거는 저는 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으로 대학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고요. 본인의 실력과 이제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연습하는 게 좋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문과, 이과, 뭐 예체능 이런 본인의 과랑 관련 없이 꼭 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꼭 도전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